가용성 휴리스틱. 아이고야, 말이 어렵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야. 야구선수. 그 전에 굉장히 잘했어. 막 나올 때마다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얘가 비빌거려. 나올 때마다 아웃이야. 오늘 시합 또 나왔네. 관중들은 TV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쟨 오늘도 아웃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 전에는 굉장히 잘했던 그 선수의 실적은 까맣게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그 선수가 못했던 실적만 기억나는 거지. 이와 같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평범한 실수, 우리의 뇌가 저지르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 가정하거든. 가정보다는 추측이 낫겠다. 뇌가 추측을 하거든.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사례들, 어떤 사례들?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은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퍼진 사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벌런트를 널리 퍼진이라고만 번역해 주면 그거 대신에 와이드 스프레드를 사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거야. 자, 그것은 보여주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최신의 사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다. 원래 베이스라고 하는 건 근거하다가 아니라 근거시키다고.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 베이스 A on B. A를 B에 근거시키다. 그래서 A가 을룰로 번역되는 걸로 봐 목적어고 얘는 엄연히 타동사야. 자, 베이스는 보이고 on은 보이는데 을룰로 번역해야 될 목적어 A가 보이지 않지. 그래서 이건 수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PP 베이스들을 on하고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분사 구문인데 그때는 어디에 근거하여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한단 말이야. 사건의 빈도. 사실은 2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한 20번 일어났다고. 사건의 크기. 사실은 별거 없는 사건인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일 때는 그러니 이런 사건일 땐 그런 거야. 최근에 일어난 사건. 얘들아, 이 최근에라고 하는 말은 과거만 포함돼, 현재만 포함돼, 과거, 현재 모두 포함돼. 과거, 현재가 모두 포함되는 게 최근이고, 그러니까 동사도 과거, 현재를 모두 포함해서 무슨 시제가 나와야 돼?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과거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자주 일어났다고 잘못 판단하고 중요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 기억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래전에 일어나는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만 기억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잘못 판단하다. 뭐를? 빈도를 혹은 크기를 별거 아닌데 크다고, 얼마 안 일어났는데 많이 일어났다고 과장하는 거야.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밑줄 B에 잘못 판단한다를 여기서는 과장하다 overestimate로 바꿔도 사실상 문제는 없다라는 게지, 문맥상.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 어떤 사람에 따르면 회사의 관리자들 수행하고 있거든. 뭐를 수행하고 있냐면 평가. 직원들의 직무 수행 평가.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나 그거를 평가하는 우리 관리자들이 종종 희생양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져든단 말이지. 최근에 일어난 사건, 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평가를 하는 관리자의 견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평가 이전 9개월보다는 평가 전 3개월 동안의 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더 많은 무게를 또는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는 거지.
자, 다시. 평가 이전 9개월보다는 평가 전 3개월 동안의 직무수행에.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지금 최신 직무수행에 더 점수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실적이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실적이 안 좋았거든. 평균을 내버리면 이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9개월 좋았던 실적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3개월 안 좋았던 실적만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니까 이 사람을 뭐 F등급 딱 줘버린단 말이지. 이런 게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야. 자, 쌤은 여기서 이 웨이시라고 하는 걸 물리적 개념 무게라고 번역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 중요성이라고 번역을 했지. 그러면 significance와 바꿨을 수가 있지. 왜냐면 이게 중요성이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ER 비교급을 연상 많이 하는데 사실은 OR 비교급도 있어. 단 ER 비교냐 OR 비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다르지. ER이라고 한다면 then이 나오고 OR이라고 한다면 to가 나오는 거야. 뭐뭐보다 전에라고 번역이 되는 prior는 OR 비교급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오나? to가 나오지. 그런데 만일 학교 선생님이 prior 대신에 뭐뭐보다 전에를 earlier로 줄 수도 있거든. 그때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to로 공부했어도 답안지에는 to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줘야 돼? then이라고 써줘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알겠니 무슨 말인가? 자, 또 하나. 기부 다음에 중요성 2가 나왔고 뭐라는 비교급 때문에 then이 나왔으면 2가 한 번 더 나와서 일종의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알겠지? 자, 그러면 평가 이전 9개월보다는 평가 이전 3개월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고 그랬잖아. 빼먹었네. previous 이전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earlier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 왜 그러는 걸까? 이전 9개월보다는 이전 3개월에 더 중요성을 두는. 이전 3개월이 바로 최근의 사례들이고 최근의 사례들이 바로 관리자의 기억 속에 더 잘 떠올라서. 그러면 결국 최근의 사례들은 우리들의 관리자의 기억을 뭐 한다고 봐야 돼? 지배한다고 봐야지. 빠져나가는 것은 최근의 사례가 아니라 그전 사례가 빠져나가는 거야. 가용성 휴리스틱은 영향을 받는데 회상, 옛날 일 떠오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회고, 옛날 일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떠올리는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떠올리기가 되게 수월할 때. 수월성.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의 정보를 기억하는 게 수월할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정보를 기억하는 게 수월할까? 당연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의 정보를 기억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바로 사건의 최신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게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거를 회고 내지는 회상,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 정보를. 이거는 저장이잖아. 자, 그러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적절치 않은 거는 5번 정도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각각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임시 문제를 만들어 둔 거야. 자, 각각의 회고 뭐를 제시하니? 만일 무언가가 보다 더 쉽게 떠오르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일어날 텐데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자,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기억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최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문을 만들어 보라면 이런 거고, 뇌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데 말이야. 뭐를 뭘로 해석하냐면 최신의 사건을 중요한 것이라고. 하찮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빈도,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건데 20번, 20번 일어날 거라고 뭐를 하는 거야? 과장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